3월 11일에 쿠팡이 나스닥 상장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유통주뿐만 아니라 인터넷 관련주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쿠팡 상장과 인터넷 관련주의 향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하 대신증권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인터넷 관련주들 주가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실적도 좀 궁금하고 하거든요. 네. 어떻게 움직였나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인터넷 회사들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꼽을 수 있는데요. 예. 작년 상반기에는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두 회사가 같이 묶이면서 굉장히 강하게 주가가 올랐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주가가 좀 쉬어가다가 연초 들어서 양호한 4분기 실적을 확인했고 또 이제 쿠팡 상장 같은 긍정적인 이벤트를 이제 확인하면서 다시 주가는 전고점을 뚫고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두 회사 실적은 계속해서 양호한 수준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커머스 성장률이 굉장히 가속화됐고 예. 그 외에도 컨텐츠 쪽, 기존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컨텐츠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예. 컨텐츠 쪽도 계속해서 이제 좋은 실적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은 양호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한 4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거의 그 부근 내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 최근 들어서는 거기서 약간 이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네. 단기 급등을 했으니까 아마 주가가 좀 이제 가격에 좀 적응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쿠팡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 날 나스닥 상장이 지금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우선 쿠팡의 자세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전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상장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이제 최근 3월 1일 날 공모가 밴드가 결정이 됐는데 27달러에서 30달러 수준, 시총으로 보면은 공모가 밴드의 상단이 57조 원 수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가치로 이제 평가를 받은 거고 사실 작년에 이제 쿠팡도 코로나 영향으로 거래 대금과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사실 57조 원이면은 굉장히 이제 기업 가치가 높아 보이지만 글로벌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 뭐 아마존이나 중국의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PSR이나 거래대금 대비 기업 가치 이런 밸류에이션 수준이 충분히 합당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공모가 상단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따른 우려 때문에 시장 상황에 약간 좀 변동이 생길 수는 있지만 굉장히 좋은 가격의 상장을 결국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57조 원으로 시장이 생각했던 상단에 지금 가격이 결정됐으니까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 쿠팡이 뭐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역시 이제 쿠팡 관련해서 유통회사들 어떻게 영향을 받을 건가 이게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쿠팡 상장이 유통회사들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쿠팡이 이제 굉장히 높은 가치로 상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내 유통업체들도 피어 밸류에이션이 이제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쿠팡과 국내에서 이제 보면은 쿠팡과 네이버 쇼핑만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쿠팡과 네이버 쇼핑의 점유율을 잃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쿠팡이 이제 거래 대금이 잘 성장해서 좋은 가치로 상장하는 것은 점유율이 이제 같이 높아지고 있는 네이버 쇼핑의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점유율을 오히려 잃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는 네이버 쇼핑에 좀 집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이버 쇼핑하고 쿠팡만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랬으니까 역시 이제 그러면 쿠팡의 상장 자체도 네이버 쇼핑, 네이버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거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네. 네이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로 보십니까? 네이버 쇼핑의 가치도 이제 같이 높아져야 한다는 그런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될 수 있죠.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작년에 쿠팡이 22조 정도 거래 대금을 기록했고요. 네이버 쇼핑은 27조 정도 거래 대금을 기록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제 비교를 해보면 쿠팡이 57조면 네이버 쇼핑 가치는 얼마가 돼야 되냐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회사의 사업 구조는 좀 다르고요. 쿠팡이
이제 대규모 물류 투자를 하고 빠른 배송에 집중하면서 직접 상품을 소싱해서 파는 직매입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네이버는 전체 거래 대금에서 2% 정도만 가져와서 수수료로 그냥 수취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에 집중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매출과 이익 구조도 좀 상이하고요.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좀 다르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결국에 쿠팡이 너무 이제 높은 가치로 이제 상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네이버 쇼핑도 같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네요. 네네, 쿠팡하고 그렇죠. 네이버 쇼핑하고. 네. 지금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제 60조를 좀 상회하고 있는 60조를 상회하고 네. 그렇게 따지면 네이버 쇼핑이 쿠팡만큼 이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한 거네요. 그렇죠. 네이버에는 광고도 있고 예. 포털, 네, 웹툰이랑 페이 비즈니스 그리고 일본의 이제 라인이 최근에 야후라는 회사와 합작법인 설립을 했는데 그런 가치를 다 합쳤을 때 네이버 시총이 60조 정도니까 쿠팡 대비해서 이커머스 부분만 보면은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혹시 이 네이버 탐방도 하고 하실 텐데 네. 그 네이버 쇼핑을 이렇게 네이버에서 또 잘라서 상장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나요? 그런 계획도 장기적으로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회사 안에 이제 각 사업부를 독립된 회사 형태로 경영하는 그런 이제 네. 구조를 띠고 있고요. 그 사업들이 특정 성장 단계에 이르면은 이제 분사를 시켜서 결국에는 따로 키우고 상장까지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분할이 된 회사는 네이버 웹툰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재작년에 이제 네이버 페이가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이름으로 분사가 돼서 커머스도 지금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분사해서 상장까지 가는 그런 그림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형태로서 놔두지 않고 그 네이버 쇼핑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하게 되면 네. 그때 가서 이제 회사를 또 분사를 해가지고 네. 이런 형태로서 계속 가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그 관심을 끈 거는 5대1로 액면 분할을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액면 분할하게 되면 주가의 향배가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주가도 많이 올라서 현재 50만 원 근처까지 올라온 그렇죠. 상황이고요. 예. 5대1로 액면 분할하게 되면은 이제 10만 10만 원대 정도로 낮춰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접근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고요. 실적이 양호하지만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 중에서는 좀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실적 성장을 따라서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2%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네이버는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네이버는 현재 20%대 초반 정도. 20%대 초반 그러니까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의 한 절반 정도 될 때 네, 되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네이버는 원래 3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다가 최근 들어서 네이버 웹툰과 페이 쪽에 이제 비용을 좀 많이 쓰면서 영업이익률이 20%대 초반까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30% 정도까지도 충분히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액면 분할이라는 것이 회사의 내용에 관계없이 그냥 주식만을 가격을 이렇게 분할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텐데 그렇죠.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아무래도 회사의 펀더멘탈이 뭐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네이버도 액면 분할하고 나서 물론 이제 다른 사업들도 다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겠지만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과 사업 내용들이 잘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아마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베이 코리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조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그 시장에 나왔고 인수 후보로 신세계, 그다음에 또 롯데 같은 기존 유통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그 자본 투자를 하는 MBK 파트너스도 지금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한 게 이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이 카카오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이 있고 이렇게 데 비해서 카카오는 거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니까 아마 이거를 좀 이렇게 커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카카오가 여기에 뛰어든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이버하고 쿠팡하고의 양대 이 축이 거기에 또 새로운 주자가 들어오고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는 사실 커머스 서비스라고 하면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우리가 이제 대부분 쓰고 있는데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작년에 5조 정도를 기록했고요. 선물하기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니치마켓 사업자고 메인 이커머스 플레이어라고는 볼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가 이제 G마켓과 옥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따로 떼면은 작긴 하지만 합쳐놓고 보면은 거래 대금이 작년에 한 20조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랑 합치면 이제 25조니까 거의 쿠팡과 네이버에 비견할 만한 이제 거래 대금을 가져오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만약에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게 된다면은 예전에 이제 카카오가 멜론 인수했을 때도 처음에 시너지 효과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멜론을 이제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고 이러면서 시너지 효과가 잘 나고 있는 것처럼 커머스 쪽에서도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네,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 기업들이 이렇게 뭉치고 저렇게 뭉치고 하면서 네이버나 그다음에 다음과 연관이 되고 네. 이런 형태로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인터넷의 탑픽 주식을 한번 좀 꼽아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 회사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합쳐지고 해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이렇게 두 회사가 이제 대표 회사인데요. 저는 카카오를 탑픽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 우선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 계속 많이 쓰고 있는데 카카오톡 내에 광고라든지 선물하기 같은 서비스들이 최근까지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카카오톡 사용 시간이 이제 줄어들 일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톡비즈의 성장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비용을 많이 써왔던 신사업들이 대부분 이익이 이제 턴어라운드해서 전체 카카오의 실적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페이와 모빌리티가 작년에 거의 이제 BEP 수준까지 이익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톡비즈 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신사업들도 이익에 기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구간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적을 따라서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를 탑픽으로 꼽아 주셨어요. 자, 그래서 또 한번 카카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엔터 쪽에서는 네이버보다는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그 카카오 엔터의 출범 자체가 어떤 그 영향을 카카오에게 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네, 우선은 이제 카카오는 기존에 웹툰 서비스를 하던 카카오 페이지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제 멜론을 인수하고 로엔을 인수하고 이제 멜론 사업부를 뺀 나머지 멜론이 기존에 운영하던 이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를 카카오 M이라는 별도 법인으로 했었습니다. 그 두 회사가 이제 합쳐져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카카오 페이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웹툰과 웹소설 이제 컨텐츠를 향후에는 드라마와 영화까지 이제 컨텐츠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또 이제 카카오 M이라는 회사는 다수의 배우 엔터테인먼트사에도 투자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IP가 이제 처음에 생성돼서 마지막까지 유통되기까지 전체 이 컨텐츠 유통에 관한 서플라이 체인을 다 완성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말씀하셨는데 네이버와는 전략이 좀 상이하고요. 근데 네이버도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는 이제 직접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뛰어들기보다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나 CJ ENM 같은 회사와 제휴해서 이제 제휴해서. 서비스를 네,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전략이 지금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 승자가 뭐 어디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약간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예. 사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두 회사 모두 성장을 이어가는 그런 국면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시 변수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서 주식 시장도 많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나스닥 주식도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면 인터넷 관련주들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네, 뭐 최근에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이 약간 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금리 상승과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이제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이 되게 되면은 그동안 많이 오른 이제
뭐 인터넷주, 기술주보다는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던 경기 민감주와 뭐 가치주가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터넷 회사들 주가가 오른 게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오른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기대감만으로 이제 버블이 형성된 것은 아니고 예. 충분히 실적이 뒷받침되던 이제 주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약간 좀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하고 다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민하 대신증권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